얼마 전 일본 잡지가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시한 숫자에 대해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반박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기공화국, 한국민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조롱이 담겨진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 너희 일본인은, 아니 너희 일본 놈은 거짓말 안 하냐고 반박하거나 팩트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완전히 아니라고 답하기에는 스스로가 멋쩍습니다. 법정의 거짓말, 위증도 사기공화국의 한 단면인가요? 정말로 대한민국은 위증천국이라 꼬집어도 딱히 아니라고 반박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위증은 법정에서만 일어나고 법정의 위증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으로 처벌받습니다. 법정은 아직 TV 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은 우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최순실 청문회에서 보지 않았나요? 엄청난 거짓말이 쏟아지는 걸. 법정의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서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선서를 빠뜨린 증언은 위증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피고인과 특수한 인척관계이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데 따라서 위증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 판사는 반드시 증인에게 위증은 처벌한다고 미리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까먹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까먹은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으로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체포 이유를 설명하고 범인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는 의무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권리입니다. 그런데 위증에 대한 처벌 경고를 하지 않아도 위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벌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국가기관인 판사가 법정의 미란다 원칙 같은 걸 증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 증언에 대한 효력도 없어지고 그 증언이 허위라고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판사가 자신의 업무를 꼼꼼하게 수행하고 또 그래야 판사가 법치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요? 위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한 위증과 남을 해치려는 고의가 있는 위증. 후자를 모해 위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의도적인 거짓 증언이라는 뜻이고 이에 대한 처벌은 무겁습니다. 단순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인 반면 모해 위증은 벌금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도 모해 위증이 더 깁니다.
단순 위증은 국가의 법 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처벌하지만 모해 위증은 국가의 법 집행도 방해하지만 특정한 사람이 그로 인해, 다시 말해서 거짓말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즉 두 가지 이상의 폐악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2배에 달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위증은 우선 법정에서, 특히 판사 앞에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해야 성립됩니다. 만약 증언을 아예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서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 그 경우도 있습니다. 증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증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만약 가족인 경우 아예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이나 행정관청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선서하지 않은 위증은 처벌하지 못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어 미국에서는 선서가 없는 경우에 거짓말로 증언하면 모두 형사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아마도 청도교적인 문화 전통 때문에 거짓 증언에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법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법치주의 발전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만약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묵비할 때 판사는 증언한 것으로 간주하고 묵비, 즉 말하지 않은 행위가 그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전체 증언으로 충분히 고의로 부분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때는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에서 위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증언이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말했을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합니다. 반대로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면 허위의 진술이 될지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느냐 아니냐, 즉 객관적 사실대로 증언을 했느냐보다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느냐가 위증죄로 성립하느냐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신은 피고인이 자기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을 말했지만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수사기관이 알게 되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일관되게 자신의 돈을 피고인이 훔쳤다고 믿었고 그에 따른 기억에 의해 증언했기 때문에 위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피고인의 무죄를 알고서도 마치 유죄인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문제는 기억과
반대로 증언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유죄가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무죄인 사실로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거짓인 줄 알았지만 일부러 유죄라 증언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거나 증언 중에 어느 때는 유죄인 듯 어느 때는 무죄인 듯 증언하는 것, 즉 왔다리 갔다리 식의 증언임을 입증하고 또한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이 무죄일 때 그때야 비로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증했는데 그것이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언 자체가 국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만약 그 같은 거짓이 특정인에게 피해가 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면 모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의 결과와 위증의 원인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증은 입증하기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법정에서 위증이 난무하게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증이 입증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위증하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위증을 단순한 실수 내지 피고인을 혼내기 위해 또는 피고인을 봐주기 위해 한다고 너그럽게 처벌하면 법정의 위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증에 대한 엄벌만이 위증공화국의 오명을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거짓말하는 정치가, 조작하는 기사를 쓰는 언론인,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는 부모, 이런 사례가 사라져야 비로소 사기공화국의 오명은 영원히 사라지고 법정의 위증도 자연스럽게 엄히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